감소로 정부에서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살림살이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아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에서 살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전문 학술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의회에 제출된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백신 접종 비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높은 예산 부담이 논란이 됐습니다. 강릉시의 대표 가을 축제인 커피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두 곳의 행사장에서 전문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세금도 적게 거치고 이를 정부가 잘못 계산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받는 교부금도 크게 줄게 돼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도분 세금 수입을 다시 계산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세금 수입 예산액은 400조 원이었는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59조 원 감소한 341조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 교부세를 16%씩 줄이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이를 통보했습니다.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자체들도 대응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4,715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예상했던 삼척시의 경우 3,960억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삼척시의 경우 이번 교부세 감소로 자주 재원 대비 감소율이 18.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삼척시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시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교부세 등 가용 재원 중 10% 정도를 편성 유보하여 세수 감소 충격에 대비하여 왔고 하반기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도 내에서는 삼척에 이어 홍천군이 자주 재원 대비 감소율 16.53%, 화천군이 16.37%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줄었고 속초시를 제외한 모든 시, 군이 감소율 10% 이상을 기록하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민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같은 각종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한편 국도비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아닌 것들은 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보조사업 정비나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경우 정부의 세수는 계속 줄고 지자체의 살림살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 확장이나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확대 등 탄력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올해는 20세기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국토 녹화 사업이 50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현장에서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살림 조성과 경영을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1973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이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한 이른바 국토 녹화 사업이 시작되고 50년이 된 올해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학술 행사로 지속 가능한 살림 조성과 경영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립 면적은 연간 2만 헥타르 정도인데 최근에는 동해안 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묘목 생산량 중에서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봤을 때 약 73%가 해당이 되고요. 수정별로 기후변화라든지 산림 병해충 등으로 사라져가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와 침엽수림 대신 화렵수림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소나무림에 한해 유지조림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화렵수가 산불 등 재난에 더 강하고 생장이 빨라 탄소 중립에도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살림을 경영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인목 생장과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의 기능도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된다.
다만 어떤 나무, 특히 화렵수를 골라서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침엽수가 쇠퇴하고 있고 소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화렵수가 필요한데 그 화렵수가 어떤 나무를 선발해야 되고 어떤 나무를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큰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강원도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국내 파트에 이어 내일은 국제 파트 심포지엄이 열리고 오는 18일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시데이 지속 가능한 강원 산림 발전 방향에 대한 마지막 학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30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8명이 숨졌고 251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모두 2,309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안전띠 미착용 25건, 미신고 운행 12건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41건 발생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35명 선발에 765명이 지원해 평균 5.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일반 전형 경쟁률은 유치원 교사 26명 선발에 382명이 지원해 14.69대 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 4.03대 1, 특수학교 유치원 3.8대 1, 특수학교 초등 3.45대 1을 보였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1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에 발표됩니다.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 백신 접종 비용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예방 효과가 큰 사백신 접종 비용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종류는 생백신과 사백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 사백신의 예방 효능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백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강원도민에게 이 사백신의 접종 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강원도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대상포진은 완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나 예방접종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예산 부담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입니다. 사업 첫해에 1,5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126억 원이 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백신을 2번 맞는데 드는 비용이 60만 원. 65세 이상 강원도민 36만 명의 70%만 접종해도 어림잡아 1,512억 원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강원도가 백신 접종 비용을 터무니없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노인이 적지 않아 실제 지원 대상자가 강원도 예상보다 적을 뿐 아니라 입찰을 통하면 백신 가격을 18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중가에 있는 금액 60만 원 최대치로 잡아놓고는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정말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표 발의 의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비용 문제와 함께 특정 백신의 접종을 조례안에 담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좀 그 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현재 강원도 15개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효과가 큰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 접종 지원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강릉 커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다양한 커피의 향을 즐기고 맛볼 수 있어 해가 갈수록 커피축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과학실 알콜 램프 같이 생긴 유리잔을 이용해 커피를 내립니다. 대중들에게는 새로운 사이폰 커피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강릉 커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강릉 영동대학교 주도로 바리스타들의 기량을 겨루는 커피 어워드 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릉에서는 더구나 커피학과가 공부하기 좋은 게 이렇게 강릉에서 커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축제도 많이 있어서 대회 출전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 예년과 달리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과 경포 호수광장 두 곳으로 나누어 진행돼 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실내 경기장에는 230곳의 커피 전문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원두와 음료 판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시음할 수 있고, 밤 9시까지 운영되는 경포 호수광장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돗자리 대여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행사장을 지금 2개를 지금 마련한 상황이고,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포 호수광장에 행사장이 추가로 배치되는데, 거기는 현재 야간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커피 맥주, 로컬 푸드 등을 즐길 수 있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점토로 귀여운 인형을 만들고 직접 원두를 갈아 나만의 드립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축제에 맞게 드립백을 만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런 예쁜 모양을 하고. 한층 푸르러진 하늘과 더 없는 청량감을 내뿜는 가을바다에 그윽한 커피향을 더해줄 강릉 커피축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목포시를 비롯한 전라남도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강원도 선수들은 47종목, 1,148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체전과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휩쓴 남자 수영을 필두로 선전을 다짐하고 목표를 종합 9위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선수단은 울산대회를 종합 1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지 않자 강릉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우선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은 11월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번 접종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가능하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고성군이 지난 8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풍수해 보험 가입 세대를 제외한 173세대 302명이 대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간 병의원을 이용한 본인 부담금 차액이 지원됩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6시 48분쯤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에서 주수천으로 그물을 던지던 70대 남성이 계곡 바위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는 남편이 그물을 던지다 계곡 바위로 떨어졌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구조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태백시에 청정 메탄올 생산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광역광업공단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기업, 정부 출연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시를 청정 메탄올 생산과 활용, 운송 등 신산업 촉진 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백시는 풍부한 자원과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련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고 관련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은 법 제도 검토와 각종 인허가 사항, 기술 지원 제공 등에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척시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성내읍성마을 통합 브랜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발굴한 통합 브랜드 4개 후보안에 대해 이달 초까지 온라인과 대면 설문을 거쳐
죽서루와 성내동, 성당과 읍성길을 시그니처로 표현한 통합 브랜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브랜드는 마을 대표 공간들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디자인됐습니다. 도내 204개 초중고교가 산간 지역에 위치해 산사태와 산불 등의 산림재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1,744곳 가운데 20.7%인 2,428개 학교가 산림에 위치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609개 학교 가운데 204곳이 산림에 위치해 있고 산림과 10m 이내로 떨어져 있는 곳도 35곳에 달해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산간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시가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 예경보 시스템을 이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지역사회 재난예방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